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브레인 콘텐츠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브레인 콘텐츠라는 회사는 좀 특이한 회사예요. 좀 일종의 제가 느꼈을 때는 투자 회사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인수한 회사를 또 상장도 시키고, 또 상장을 시킨 하나의 그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회사를 바라보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타법인 출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법인 출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스와니코코라는 회사예요. 스와니코코. 이 화장품 회사인데, 이 스와니코코가 아는 분들은 아는 상당히 제품력이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고, 이 스와니코코를 언제 매수를 했냐면 잔금이 2018년도 7월 25일이에요. 그러면 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8월, 9월 달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원래 적자였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으면 이 영업이익이 지속 가능하냐? 당연히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8월 13일 날 스와니코코가 제3자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은 64.22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좀 대단하죠? 지금 양수 금액이 230억인데 한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잠깐만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종속회사 유상증자 39억을 확보를 해버렸어요. 39억을. 그렇죠? 39억을 확보를 했어요. 자, 233억에서 39억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또 현금을 확보를 했고,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스와니코코가 원래 정체됐었어요. 사드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이제 좀 많이 화장품 회사에 정체됐었잖아요. 이 회사도 정체를 되다가 지금 작년까지 계속 185, 188, 180 정체됐죠. 정체되다가 2018년도에 이제 온스타일이라는 그 채널에 그 화장품 관련된 그 채널 게리뷰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게리뷰티. 그래가지고 이 게리뷰티의 채널에, 그 프로그램에 그 뷰라벨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이게 무슨 코너냐면 블라인드,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모르게 하고 제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제품이 더 낫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는 다 감춰놓고. 그래서 이 회사에 스와니코코의 회사의 그 제품 세개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팍 뛰었죠. 이 회사가 이제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플랫폼이 스와니코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으로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다른 유통 쪽으로 가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 자기 플랫폼이니까, 자사 플랫폼이니까 수수료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매출도 뭐 어때요? 3분기까지 170억이 됐어요. 170억. 상당히 작년 매출, 1년 매출에 거의 육박했잖아요. 그리고 순이익이 58억이에요. 상당히 커졌죠? 예, 그렇죠. 두 배 가까이 뛰었죠. 20억에서 58억이니까. 뭐냐면 수수료가 그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자사 플랫폼 쪽이. 플랫폼이 좀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이 많이 뛰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한 그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브랜드 인지도, 그 제품력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품력. 왜냐하면 블라인드 어떤 브랜드를 감추고 제품 평가할 때 이 회사의 제품이 세계가 1위가 돼가지고 제품력은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좀 높아지는데, 더 높아지면 아마 이 회사가 이제 그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또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2014년도에 인수를 해서 2017년도에 상장시킨 회사거든요. 텍스프리. 세금 환급을 시켜주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들에게 세금 환급을 시켜주는,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예요. 상장 회사거든요.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스와니코코와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을 것 같다.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와니코코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상장 추진을 할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장 추진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취득한 게 뭐냐면 GTS 글로벌이라는 회사예요. GTS 이거는 연결은 아니고 지분법 대상이에요. 지분법. 근데 GTS 글로벌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사업보서 읽다 보면 투자한 게 있어요. 투자하고 매매한 게 주식을 매매한 게 있는데 바레일이라는 주식도 하나 매매해서 세 가지 정도 세 개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렐이에요. 바렐. 이 바렐이 어떤 회사냐면 그 래쉬가드 그 수영복 뭐 이렇게 수영할 때 입는 그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전신 그런 래쉬가드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 슈즈 물속에서 놀 때 신는 신발 야 그런 것들을 파는 회사인데 상당히 좀 유행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GTS 글로벌도 그런 회사예요. 이런 비슷한 류. 그래서 기능성 신발이나 스포츠용품.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보니까 비슷한 회사를 투자한 거죠. GTS 글로벌. 이 회사도 뭐 잘 되면 지분을 더 추가해서 연결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은 뭐 적자인 것 같아요. 회사가 흑자네 흑자. 그렇죠? 흑자의 당기순이익. 그렇죠? 매출액도 어때요? 성장이 상당히 좋죠? 35억에서 47억, 69억. 상당히 성장이 좋아요. 당기순이익도 성장이 좋죠? 예, 아직은 규모는 적지만 좀 더 성장성은 아주 크다. 그렇죠? 성장성이 좋잖아요. 회사를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회사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를 한번 브레인 콘텐츠라는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그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했죠.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9월까지, 그 다음에 2018년도 9월. 자, 전년 누적이익은 뭐예요? 563억이었는데 어때요? 올해 2018년도 9월은 어때요? 602억으로 39억이 증가했죠. 매출은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3분기는 어때요? 더 증가했어요. 3분기는 69억이 증가했어요. 69억이 증가했는데 전체 누적으로는 39억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1, 2분기가 상당히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분기가 많이 증가했고 3분기는 뭐예요? 아까 스와니코코 화장품 회사 인수했잖아요. 7월 달에 8월 달, 9월 달 두 달치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그 2017년도 9월 달 보니까 27억이에요. 27억. 그리고 2018년도 9월 달은 뭐냐? 마이너스 9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소가 37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3분기치만 볼게요. 3분기치만 12억에서 18억까지 6억이 증가됐어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됐어요. 아까 스와니코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다. 왜냐면 스와니코코가 뭐 이미 이제 연결이 대상이 되잖아요. 뭐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더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121억 증가하고 3분기는 뭐예요? 44억 증가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회사는 금융 수익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투자 수익이에요. 투자 수익. 주식을 주식 매매해서 투자 수익을 얻은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투자 회사라는 거예요. 투자 회사. 투자 회사 성격이 있어요. 투자 회사 성격이 있어요. 상당히 그쪽으로 좀 많이 좀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투자 회사. 예, 예. 그리고 자, 이 단기 순이익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누적이 되죠. 그래서 누적된 게 85억. 그렇죠. 많이 누적이 됐죠. 지금. 그런데 이제 자본 총계가 1794억이에요. 1794억. 그리고 부채 총계가 932억. 그래서 부채 비율이 51.9%. 그렇죠? 이 회사가 좀 전환사채가 전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이 어때요? 좀 많죠? 많다 보니까 자본 총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은 51.9%인데 그 부채 내역을 보면 전환사채가 커요. 그렇죠? 이 전환사채들이 이 전환사채 중에는 이 브레인 콘텐츠의 전환사채도 있지만 글로벌 텍스프리의 전환사채도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상장회사거든요. 상장회사인데 그 글로벌 텍스프리의 전환사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글로벌 브레인 콘텐츠의 전환사채 발행한 거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 전환사채는 뭐예요? 다 표면 이자율이 거의
브레인 콘텐츠 거는 거의 0%예요. 이자를 안 줘요. 이자를 안 주는 그런 사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온 회사들이 보통 M&A 관련된 펀드들이 많이 사모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인수하고 합병 뭐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수해서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 수익을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좀 이러한 0%로 해서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왔고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일정 시점이 뭐예요? 회사의 재산 상태. 현금하고 현금이 377%예요. 그렇죠? 377억.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뭐예요? 894억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게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재산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그 금융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매매하겠다. 377억, 894억이에요. 어때요? 1271억이에요. 1271억. 그러면 뭐예요?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330억밖에 안 돼요. 안정적이죠? 이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뭐 51%인데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부채 비율 중에는 부채 중에는 전환사채 이건 거의 뭐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환된다고 보시면 그러면 나중에 부채 비율은 더 떨어지고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대신에 전환사채가 그동안 많이 전환이 되고 또 전환사채가 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주주 이익은 뭐예요? 희석화가 되겠죠. 주식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아지기 때문에 의외로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해야 될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좀 정리해주고 신규 사업 쪽이 잘하면 수익성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매출 채권 어때요? 16억 증가했는데 매출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3분기 매출이 뭐 69억 증가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증가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기 대여금도 종속회사들이나 뭐 관계회사들이 많이 지금 인수하고 또 신설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들에게 대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초기 설립하고 나서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대여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뭐 25억 정도 증가했다. 근데 이쪽에 재고자산을 보면 저장품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재고로 뭐 제품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그런 소모 자재라든지 무슨 뭐 소모 비품, 소모 공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 예. 그리고 장기 금융 상품도 증가했죠. 금융 상품은 계속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가 좀 증가했죠. 근데 이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이에요. 연결을 보려면 연결 종속회사 거를 보려면 개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 이 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에다 합산해서 1145억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이 관계기업 투자 개별 거를 보시면 개별 재무제표를 보시면 1145억으로 돼 있어요. 관계기업 투자. 근데 이 안에는 종속기업 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차이만큼이 종속기업 투자라는 거죠. 연결 대상.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 종속기업 투자는 연결 재무제표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종속기업 그 투자 지분하고 또 종속기업의 자본하고 서로 상계 처리가 돼요. 투자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는 그 종속기업 투자 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매도 가능 금융재산은 뭐예요? 지금 이거는 과거의 기준이라고 했죠. 계정 과목. 그래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재산하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재산으로 계정 과목이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쪽으로 이동했겠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재산, 유동재산으로 그렇죠. 1년 만기가 1년 이내면 이 계정 과목 안에 설명이 다 들어있죠. 계정 과목에 대한 뭐예요? 회사를 공정가치 이 금융재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계산한다. 이 계정 과목 뭐예요?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뭐예요?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유형자산은 얼마예요? 유형자산이 보니까 많이 감소했죠? 한 104억 정도 감소했어요. 104억에다가 뭐 감가상각 좀 하면 한 97억 정도가 뭐예요? 지금 투자 부동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 부동산으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존 사업을 좀 정리할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임대나 뭐 이건 시세차익 목적 아니에요. 그쵸? 뭐 임대로 돌릴 수도 있고
뭐 시세 차이. 그러니까 기존 사업 관련돼서 뭔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 기존 사업이 좀 적자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부를 만약 그 없앤다면 상당히 뭐예요? 수익성은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부채도 아까 뭐 특별히 특별한 게 없다고 했죠. 유동부채 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선수 수익은 나중에 매출과 연관된다는 거, 그렇죠? 이만큼 매출이 다음 분기에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니까, 그렇죠? 유동이니까. 그다음에 전환사채, 파생상품 부채,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예요. 뭐 전환권 조정이나 전환권 대가 관련된 아마 세부 사항들을 주석사항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비유동 부채, 전환사채, 예. 그다음 장기 선수 수익은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매출과 연결됩니다. 예. 파생상품 부채도 전환사채와 연관되고 한번 주석사항에 보셔요.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1억 증가됐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했고 보통 금융자산 취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기업 투자도 263억 취득했고 무형자산 영업권도 많이 지금 회사 인수하면서 취득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뭐예요? 종속회사 아까 스와니코코 그쵸 39억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이 580억 그쵸 이 안에는 글로벌 텍스프리 거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돼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77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매출 추이는 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 추이는. 이건 3분기까지니까 그쵸? 까지예요. 단기 순이익 보셔요. 어때요? 이게 투자 수익이에요. 투자 수익.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은 어때요? 계속 안정적이죠. 여기다가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좀 증가했지만 전환사채는 어때요? 나중에 전환이 되면 다시 또 부채 비율은 낮아져요. 그쵸? 좀 영업이익은 보셔요. 이렇게 됐죠.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영업이익에 대한 분기별로 보면 1, 2분기 때는 뭐예요? 적자가 좀 컸죠. 영업이익이. 그쵸? 3분기 때 스와니코코 인수하면서 뭐예요? 영업이 확대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지속이 될까요? 지속이 되죠. 스와니코코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어때요?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어때요?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글로벌 텍스 프리도 어때요? 좀 나아지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단체 관광 관련돼서 또 화장품도 어때요? 외국인 둘이 또 시너지가 있을 것 같죠? 글로벌 텍스 프리하고 스와니코코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회사는 나타나는 숫자로 보시면 좀 이거 좀 애매하다 회사가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관찰하시면 그래도 투자 기회를 좀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환사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전환사채 조정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은 거의 끝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전환사채 한번 볼까요? 전환사채 나왔으니까 지금 이번에 280억이에요. 280억. 근데 자금 조달 목적이 기타 자금으로 280억이에요. 280억. 그쵸? 이자율이 뭐예요? 0%예요. 0%. 그쵸? 전환가액이 1308원. 근데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면 이런 애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M&A 쪽. 그쵸? M&A 키움증권 M&A 그 다음에 SBI M&A 펀드. 그러니까 뭐냐면 브레인 콘텐츠 이게 투자 실력이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 한번 볼까요? 자, 전환가액 조정을 보면 지금 1,050원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됐어요. 그쵸? 1,050원까지. 그쵸? 그러니까 1,047원이 최저 조정 한도예요. 최저.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900원대니까 이 금액이 딱 되면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정체된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더 이상은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이 회사의 그걸 볼게요. 개요부터 보는데 좀 뭐야 복잡한 것들은 약간 좀 중복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신규 연결이 지금 브레인 콘텐츠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쪽 복권 정보 쪽이에요. 핑크 스토리는 뭐냐 만화 무툰 쪽이에요. 신규 법인 설립한 거고 두 개. 스와니 코코는 뭐예요? 화장품
인수했고, 그 다음에 텍스프리 유럽 쪽 신규 법인 설립했고, 이건 청산했고, 그쵸? 청산했어요. 자, 신규 법인을 세 개를 설립하고 스와니코크 인수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했어요? 그 지분법 대상 회사 뭐 누구죠? 예, GTS 글로벌, 그렇죠? GTS 지분법 GTS 글로벌도 지금 인수했고 투자했고, 그렇죠? GTS 글로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투자하는데도 지금 1200억 정도가 지금 현금이 남아 있어요, 지금. 어때요? 계속 뭐 투자하겠죠? 뭔가를.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방향에 따라서 이 회사는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현금 자체를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좀 그 M&A 펀드 쪽에서도 사모펀드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자, 이 보면 콘텐츠 사업부문,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냐면 온라인 복권 정보 포털 서비스예요. 온라인 복권, 이게 뭐냐면 그 이게 보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또리치라는 거예요. 로또리치. 예, 이런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 로또리치.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도. 그리고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복권 정보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 만화, 운세, 웹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도 함께 공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오랫동안 지속을 하려면 뭐예요? 이런 콘텐츠들이 있어야 무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이건 하나의 미끼 상품 같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이걸 하나 설립했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로또집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화, 그쵸? 영화 서비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 디지털 콘텐츠 포털 로또리치, 영화, 만화, 운세까지도 있고, 로또 정보를 15,900원, 그쵸? 15,900원, 15,900원으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만약 이것만 있다면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는데,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기 때문에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결제할 수 있다고. 만화도 좋아하면 보면서 영화도 보면서 또 운세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다양한 콘텐츠를 인수하는 거죠. 그렇죠? 더보기 보면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골드 회원권을 끊으면 이렇게 다 360일 무제한으로 무료 제공한다. 왜냐하면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만화 보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더 봐요. 만화방 가서 시간제로 하잖아요. 만화방 가면 시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만 원 써요. 시간제로 하면. 그러면 한 달에 뭐 거의 쓰는 사람들 보면 많이 써요. 근데 어른들도 보면 여기서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무툰 쪽에 이게 무툰 만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블레인 쪽이 이제 한번 볼게요. 또 텍스 리펀드, 세금을 다시 펀드 돌려준다는 뭐야, 환급 대행이라는 환급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 사업 부분. 그래서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내국세 환급 대행 서비스. 지금 현재는 어때요? 좀 이 회사가 글로벌 텍스 프리가 시총이 한 1257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41.64% 가지고 있으니까 한 410억 정도 반영하면. 근데 이제 뭐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반기에는 좀 증가될 수 있겠다, 매출이. 그리고 이 화장품하고 시너지가 있겠다. 왜? 이 화장품 제품이 좋잖아요. 지금 제품이 좋은데 외국인들한테 어떤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대형 메이저 화장품 회사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품은 좋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매니아들한테는 상당히 알려져 있어요. 스와니쿠크가.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부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인지도를 좀 더 늘리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더 성장해서 나중에 상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스와니코코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몰 쪽에 좀 많이 지금 좀 많이 매출이 발생해서 영업 수익 이익률이 많이 좋아졌죠. 이익률도 좋아졌죠. 매출도 좋아졌지만 이익률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디뷰티라는 온스타일 블라인드 제품 평가 코너인 뷰라벨에서 세계 제품 1위를 해서 좀 이제 브랜드 예,
경쟁력은 인정을 받았죠. 검증을 받았고. 그렇죠. 말 그대로 제품, 순수한 제품의 어떤 그러한 경쟁력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크루즈 사업 부분하고 IT 사업 부분 이게 뭐냐면 스크린, 터치 스크린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업부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사업부만 좀 정리하면 상당히 수익성 있는 회사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사업부만 정리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IT 제조 보면 예, 터치 스크린 이거예요, 이거. 근데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플랫폼하고 콘텐츠 회사인데 이게 있으니까 생뚱맞아. 이건 좀 정리하면은 상당히 일관성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크루즈는 이제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솔루션 쪽, IT 솔루션 쪽. 워낙 뭐 이쪽은 그거니까 경쟁이 뭐 너무 진입장벽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뷰티 쪽은 뭐냐면 스와니 코코. 화장품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치열한 중에 그리고 사드라는 그런 어떤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성장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스와니 코코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 보면 이쪽이거든요. 상당히 예,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벨롭 아까 그거에 벨롭이 어 뭐냐면 예. 그 래시가드하고 뭐죠? 아쿠아 슈즈 예, 이쪽 관련된 회사예요. 이것도 뭐야 매출 규모는 적지만 매출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좀 이익도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32.94% 상장이 돼 있고 스와니코코는 64.22% 핑거스토리는 41.37% 이런 부분 읽어보셔요.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2014년도에 인수를 해서 2017년도에 상장을 시켰어요. 3년 만에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능력은 좀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스와니코코가 제일 상장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예. 자, 이제 중복되는 것은 넘어갈게요. 전환권 행사를 많이 했죠. 신주 인수권 엄청나게 했죠.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 뭐 과거부터 그쵸. 전환권 행사 그리고 자본이 총계가 좀 많아요. 이 회사가 자본 총계가 미상환 전환사채 보면 22회치하고 24회치가 남았어요. 그쵸. 지금 이거는 전환가액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아마 다음 한번 공시 나오면 전환가액 조정은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끝났고 이거 아직 전환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전환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만 안 되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전환사채로 인한 리스크는. 그다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콘텐츠 부분 아까 설명했어요. 굳이 또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똑같은 말이라서. 근데 이제 콘텐츠 산업의 경우 영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등 일부 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사업자만 그렇죠.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장 경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텍스프리 그렇죠. 글로벌 텍스프리 사업 텍스프리 자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은 텍스 리펀드 그렇죠.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 면세점 사후 면세점이라고 하죠.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외국인이 출국 시 세관 반출 확인을 받은 후 환급 창구 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오죠. 그래서 텍스 리펀드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라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 그렇죠. 정부 정책하고도 반하지 않는 상당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텍스 리펀드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때 지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죠.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 1개, 국내 기업이 6개, 총 7개인데 지금 글로벌 기업하고 당사를 포함한 총 3개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 높은,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과점이라는 거죠. 과점. 화장품, 수완이 코코,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화장품 산업은 제품 교체 수기가 짧고 소비층이 다양,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ODM 등 위탁 생산을 활용하면 제조 시설이 없어도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 진입이 용이해요.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지도가, 제품 브랜드가 상당히 좀 좌우하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로 좀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정리하면 콘텐츠와 플랫폼이 상당히 조화 있게 매력적인 사업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진출했고, 시장도 지금 계속 뭐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그렇죠? 확장. 복권 정보 시장. 미국도 또 뭐 복권이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플랫폼은 뭐예요? 다양한 상품이 있고, 그래서 또 높은 레버리지. 이게 뭐냐면 재료비 등 변동비 성격의 항목 비중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비가 커요. 고정비가 큰.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면 뭐예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낮은 설비 투자를 안 하죠, 거의. 그러니까 높은 인력 대비 수익성. 그렇죠.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많이 차지해요. 마케팅 투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투자가 이제 광고 선전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마다 마케팅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고정비 성격이 좀 강해요. 그렇죠? 마케팅을 해야 또 계속 그 충성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지속적인 마케팅 투자, 이게 이제 좀 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마케팅 투자다.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면 이게 또 진입 장벽이죠. 그렇죠? 진입 장벽, 어떤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이 어떤 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이쪽에서는 이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성장 지속 가능 사업이다. 그렇죠? 복권 관련돼서는 그렇죠. 당사의 경쟁 현황은 온라인 복권 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그쵸? 독점이에요, 독점. 어때요? 상당히 뭐 혜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때문에 독점적 지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떤 이 그 로또리치라는 그 브랜드, 어떤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한번 들어간 데서 보통 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추가적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 어때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유럽에서 가장 한데 지금 유럽 진출했어요. 이 회사도.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텍스 프리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타국가 방문객 대비 소비력이 높은 중국인 방문객이 증가이고, 그다음에 전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환급 신청률이 확대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호적인 정치 정부가. 그렇죠? 경쟁 상황은 뭐예요? 지금 당사만이 유일하게 선두적으로 해외 사업에 진출한 상태고, 그렇죠? 당사하고 글로벌 블루 코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 5년 미만의 짧은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회사가 거의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당사만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외 사업에 진출했고, 유럽이나 일본, 싱가포르. 스와니코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글로벌 텍스 프리하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체 온라인 플랫폼 아까 있었죠?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뭐예요? 영업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와니코코 전체 매출액의 65% 이상이 스와니코코 자체 온라인몰에서 발생해요. 이 플랫폼에서. 그럼 뭐예요? 수수료가 지급을 안 하니까, 그쵸? 뭐가 돼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화장품 이런 건 뭐 한번 고부가가치 글로벌 산업이고, 아주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서 매우 경쟁적이다.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다품종 소량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
시장 진입은 쉬우나 브랜드로 인정받고 유지되기는 매우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 브랜드로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짧은 기간에 이 브랜드로 좀 인정을 받고 지금 성장 아주, 그리고 한번 인정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 규모는 적지만 성장을 했던 회사예요. 그렇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회사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안 읽을게요. 굳이.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정리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 구조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정리를 해버렸으면 상당히 이 회사는 이 두 사업부만 좀 없어지면 그 사업 구조가 상당히 좋은 플랫폼과 콘텐츠 얼마나 매력적이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제 거기다가 1,2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플랫폼과 콘텐츠의 어떤 그 부분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스와니코코 그렇죠. 6월 28일 인수해서 8월 13일 유상증자해서 보세요. 제일 크죠. 영업이익이 58억. 순이익이 순이익 58억. 그다음 매출이익이 170억. 그렇죠. 상당히 커요. 작년 2017년도에 180억이었는데 170 3분기 동안 170억이 됐으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출액 그렇죠.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자겠죠. 왜 그러냐면 거의 뭐예요? 로또리치의 어떤 미끼 상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적자가 나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크로즈는 보세요. 적자가 많이 나잖아. 21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많이, 터치 스크린. 그쵸? 10억이에요. 이 두 회사만 없어지면 아까 당기순이 많이 났지만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걸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콘텐츠 사업부 온라인 복권 정보 사업이 좀 약간 정체가 됐어요 지금. 그쵸? 정체가 됐고 IT 사업 부분은 완전히 많이 떨어졌죠. 그쵸? 이 부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증가했어요. 텍스 리펀드 지금 이제 또 4분기에는 어때요? 관광객이 더 증가되면 이건 좀 더 성장 가능하겠죠. 화장품 사업은 이번 처음으로 어때요? 좀 생겨난 부분이고 그죠? 7월에서 7월 달에 인수를 했으니까 8월하고 9월 달치 그쵸? 이 부분도 좀 많이 감소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두 부분만 정리하면 상당히 매출은 좀 줄어들더라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매출은 이 회사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이나 콘텐츠 관련된 그런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자, 연구개발이 없죠, 지금. IT 쪽은 뭐 포기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구개발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IT 쪽이 연구개발이 많은데 연구개발이 없어요. 지금 연구원도 한 명이니까. 그렇죠? IT 쪽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터치스크린 그쪽은 좀 정리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주석 한번 볼게요. 이제 주석 이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종속기업은 아까 다 봤죠? 이 부분 더 이상 안 볼게요. 아까 벨롭도 이거 아쿠아스 이것도 봤고 이것도 뭐 한번 보셔요. 이거 보시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도 아, 뭐 매출 채권도 특별하게 뭐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는 좀 회수가 많이 됐죠. 미수금이 증가했죠. 미수금 그렇죠. 미수금은 뭐라고 했죠? 영업이 아닌 다른 쪽이라는 거죠. 영업이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자산이나 자산을 팔았는데 유형자 뭐 자산을 팔았는데 매각을 했는데 못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뭐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돈. 그렇죠?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그 어떤 회사의 주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재고 자산은 매출이 많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물론 재고가 화장품 쪽이 있으니까 장이 재고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큰 60 매덕이 증가했잖아요, 매출이. 그러니까 3분기에 작년 대비.
13억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제품. 그쵸? 저장품은 뭐예요? 소모 자재나 소모 공구 비품을 저장품인데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뭐 있을까요? 그냥 제조 그 소모품비로 처리도 되는데. 그쵸? 이거는 뭐 그 뭐야 가공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것이잖아요. 이런 원재료하고 저장품 가공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뭐그 직원의 급여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간 거고 이거는 가공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매출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보면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투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와그 트래블, 그렇죠? 취득원가, 배럴 라이프. 근데 이제 와그 트래블, 배럴 라이프 리버 중 지분증권의 매각에 따른 처분이 87억, 그렇죠? 87억을 금융수익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세 개를 팔았나 봐요. 와그 트래블을 하고 배럴. 아까 배럴은 설명했죠. 이게 이제 래시가드 만드는 회사, 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팔아서 87억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 회사가 상당히 뭐예요? 투자를 잘하죠. 투자를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매도 가능 금융자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DF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17.1% 지금 됐죠. 그다음에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에요. 지분법. 이 GTS 글로벌, 그렇죠? 와그 트래블도 이건 판매했죠. 매각해서 없앴고 GTS 글로벌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벨로 브랜드 그래서 래시가드하고 아쿠아슈즈 30% 정도 지금 그렇죠. 지분법 손익이 6,800만 원 그렇죠. 아까 당기 순이익이 낮잖아요. 그래서 6,800만 원. 자, 유형자산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을 타계정으로 대체했어요. 타계정 뭘로 했냐면 투자부동산으로. 투자부동산은 임대나 시세 차익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한쪽을 뭔가를 지금 정리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아까 제조 부분을 뭐 이렇게 정리하는 중인지 아니면 그쪽을 포기하는 건지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무형자산 보면 영업권이 있죠. 원래 이제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정의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영업권 이외에 무형자산을 별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영업권 이외에 무형자산을 별도로 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해요. 왜 그러냐면 영업권은 분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회사마다 영업권도 그냥 무형자산에 포함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인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이 발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 회사는 인수를 많이 하는구나. 기업 결합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권 중에서 영업권은 벌써 상각을 안 하고 손상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 중에 모듈하고 이제 IT 이제 이게 모듈하고 IT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손상 차손이 있죠. 뭐냐면 모듈 사업과 그 다음에 아까 그 터치 스크린 있죠? 이 터치 스크린 관련된 IT 솔루션 관련돼서 69억 정도, 63억 정도, 지금 63억 정도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 매출은 이거고 관련 비용이 좀 더 크네요. 네. 전환사채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30억 0%에 다 그쵸? 예, 이렇게 있고 뭐다 0%고 예, 926억 그다음에 0%고 그다음에 이거 조정했죠? 예. 그다음에 전환 청구권 행사 23회 22회 청구권 이만큼 행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한 주식수가 늘어났고 아, 자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면 상계 비유동 전환사채 행사는 종속회사 행사한 거예요. 행사한 거 여기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행사한 거는 글로벌 텍스 프리커 비동 전환사채 중에서 행사한 거는 글로벌 텍스 프리커라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생상품 부채는 아까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 그 비유동자산의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를
이 회사는 파생상품 부채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뭐 리스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전환권 대가를 파생상품 부채로 해서 만들어놨구나 이 정도 선에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확정 급여 부채는 확정 급여 DB라고 했죠. DB 확정 기여는 DC 그쵸? DC형 DB형 DB형은 뭐예요?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 적립자산의 확정재무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빼면 확정급여 부채라고 했죠. 확정기여제도 DC형은 뭐예요? 뭐야? 사회에 적립하는 그 금액만큼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오늘은 여기 보면 영업비용을 보면 인건비는 늘어났고 연결하면서 또 사람도 늘어났죠. 지급 임차료도 늘어났고 종속회사 뭐 이렇게 임차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속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임차료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지급 수수료도 많이 늘어났죠. 광고 선전비도 어때요? 많이 좀 늘어났죠. 판매 수수료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성격별로 한번 보면 원재료비도 원재료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 성격별로 한번 볼게요. 성격별로. 원재료비는 어때요? 되게 적죠 비율이.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적어요. 지금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적어요. 종업원 급여하고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각비. 종업원 급여는 마케팅 비용 다음으로 커요. 그쵸?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이거 봤을 때 뭐 지급 수수료나 그쵸? 광고 선전비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판매 수수료 이런 마케팅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두 개 그렇죠? 이 두 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하고 광고 선전비하고 판매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가장 커요. 그렇죠? 마케팅 비용이 가장 크고 171억이죠. 171억 마케팅 비용이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혜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종속회사가 늘어나서 플랫폼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했지만 그 고정비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이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이것도 고정비 성격이 강하고 그러면 이게 한 29.4, 이게 28%, 그러면 거의 50%가 넘어가잖아요. 고정비가. 그러면 뭐예요? 임차료도 고정비죠. 그러면 50% 훨씬 넘어간다고요. 그럼 뭐예요? 매출에 따라서 이 회사 매출이 증가하면 이 회사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어떤 그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것을 좀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커지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 로또 정보와 관련된 그쪽 매출 사업부 매출이 증가하면 그쪽은 거의 뭐 다 이익 아니에요. 이미 비용은 다 지급했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이라는 거. 자, 다른 것들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회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거의 뭐, 정리를 좀 여기다 해볼까요? 좀, 공간이 많은 데다, 예, 공간이 많은 데가 특별히 없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 해볼게요. 이 회사는 어때요? 성격이 투자회사 성격이죠. 그쵸? 투자회사 성격이에요. 투자회사 성격이고,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단체 관광이 뭐예요?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도 그렇고, 또 관광객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이 회사가 일본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 텍스 관련돼서 환급 관련돼서 리펀드.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화장품 경쟁력 있는 화장품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경쟁력이 있어요. 자체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체 플랫폼에서 매출이 어때요? 60% 이상 나온다. 그래서 수수료가 별도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글로벌 텍스 프리. 텍스 프리가 당연히 이것도
광역이 증가하니까 어때요?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을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스와니코코 화장품 회사 스와니코코하고 시너지 효과, 그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지금 현금이 1200억이 넘잖아요. 1200억. 추가적인 어떤 취득, 그쵸? 인수,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전환사채 조정이 이제 아마 거의 끝나가다는 조정,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아마 다음 공시되면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관점에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